지금 이제 선생님 이제 이거는 이제 법적으로 사법적으로 형사적으로 얘를 이제 처벌하기 위한 이제 그런 조치들인 거고요. 이거 외에 이제 실제 헌법재판소를 통한 이제 네. 파면 결정. 네. 또 이거는 이것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이것도 이제 최상목이 또 한 명을 안 해서 방해를 했습니다만 네. 파면 쪽으로는 지금 헌재가 제법 일정을 좀 빡빡하게 잡아가면서 좀 자기 일정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윤석열이랑 국힘당 쪽에서 이건 뭐 민주당이랑 내통한 거 아니냐? 뭐 이러면서 약간 발끈하고 있어요. 정영식이랑 어떻게 내통을 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럴 수 없는데. 네, 정영식은 정광훈 네. 친구인데 그러니까. 내통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막 발끈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분위기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네. 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중에서 일부는 특히 윤석열하고 김건희 같은 인간들은 네. 탄핵이 기각될 거라는 예상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대도. 지금. 물론 이제 헛된 기대지만, 네. 그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어긋나는 것 같으니까 네. 이제 소리를 지르는 거고 화가 나서. 예. 지금 분위기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을 버리는 거에 대해서는 미국이나 일본도 인정하는 쪽이에요. 윤석열을 되살리는 것이 너무 위험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헌재나 이런 쪽에서 만약에 기각을 했을 때의 결과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분위기 때문에 헌재에서의 탄핵은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네. 일단 뭐 내용적으로 보더라도 내란에 탄핵 사유가 넘쳐나고요. 외환에 그렇습니다. 외환까지 다 드러난 거지 않습니까? 네, 지금. 네. 근데 지금 또 이렇게 이 저 체포 같은 거를 완전 법을 흔드는 것도 이게 포함이 될 것 같은데 선생님. 그렇죠. 이런 것도 다 그러니까요. 들어가죠. 불리하게 네. 작용하죠. 그러니까. 네, 도주하면 더 위험해지고. 진짜 아니 정말 상상하기 싫은데 도주는 네. 야 진짜 그런 가능성이 참 진짜. 그러면 이제 멧돼지 포수들을 동원해서 네. 멧돼지 사냥을 시켜야 됩니다. 예. 근데 어쨌든 헌재에서의 기각 결정이 상당히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되면 예. 믿는 구석 중에 가장 크게 믿는 구석이 무너지는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당황할 거고 아하. 또 헌재가 시간을 질질 끌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네네. 그러니까 윤석열을 날리는 건 동의하지만 이재명 대표에게 권력이 넘어가는 것은 절대로 네. 반대하는 예. 한국의 극우 세력들, 보수 그렇습니다. 세력들이 그렇습니다. 시간을 너무 빨리 헌재가 잡아서 판결을 내리면 안 된다. 음. 적어도 이재명 대표 법원 판결, 예. 사법살인이 실시된 다음에 자행된 다음에 헌재가 판단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은 지금 당황하겠죠. 네. 속도를 낸다면. 예. 그런 점에서 상당한 방해 공작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미국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미국이 이번에 의회 조사국 여기에서 이제 이재명 싫다. 그렇죠. 그 얘기죠. 이런 얘기를 해버렸어요, 선생님. 그 미 의회 조사국의 보고서 네네. 요거 보면 핵심 내용은 딱 이거예요. 네. 윤석열이 날아가서 너무 아깝다. 아쉽다. 아쉽다. 계속 그 얘기 나와요. 네네. 윤석열 우리 말 진짜 잘 들었는데 시킨 대로 다 했는데 날아가서 아쉽다. 또 거꾸로 얘기하면 분노죠. 예. 이 자식이 괜히 사고 쳐서 아하. 지금 우리가 다 만들어 놓은 한미일 동맹 같은 거 지금 흔들리게 해놓고 음. 그래서 윤석열에 대한 아쉬움과 또 분노 요걸 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내용은 뭐냐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신과 반대 굉장히 크던데요. 노골적으로 노골적이고. 표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야 이재명 대표 그 재판 남아 있어. 그대가 마지막에 말이 겁니다. 그리고 한국의 내정을 오. 너무 세세하게 다루면서 네. 헌법재판소 판결이 남았는데 예. 그 이재명 대표가 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피선거권 박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야. 헌법재판소 시기가 중요하다. 판결 시기가. 이런 얘기까지 써놨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이거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늦추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판결이 나온 다음에 네. 하는 게 좋다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이거는 그 좀 전에 말씀하신 헌재 판결이 늦으면 늦을수록 윤석열 이 적폐들한테 유리한 건데 그렇죠. 이게 딱 지금 또 예. 일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윤석열을 버리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요. 아하. 미국의 뭐 저놈으로는 안 돼. 어느 쪽이든 간에 저놈 안 돼. 저놈은 안 돼. 너무 위험해. 너무 한다. 근데 문제는 윤석열만 버리는 거지. 아하. 자기들이 여태까지 지원해 왔던 네. 한국 내 극우 세력을 버리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윤석열이 날아가자마자 맞아요. 잽싸게 한덕수 지지를 한 거예요. 한독수 한동훈 체제.
맨 처음에 그거였죠. 그렇죠. 그걸 한심한 체제. 예, 그거를 이제 지시했는데 했는데 국민들이 그냥 그리고 둘이서 빅시 같은 짓을 하고 맞아요. 윤석열이 또 이선 퇴진 같은 걸 그걸 안 했죠. 거부하고 맞아, 그랬네. 그러면서 이게 날아가고 네, 네. 그래서 한덕수 체제를 지지했단 말이에요. 잽싸게. 네. 그럼 이 얘기는 한덕수를 건드리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음. 근데 너무 얘가 땡깡을 부리니까 네, 탄핵을 네. 했죠. 예. 그러자 미국 VOA에서 네네. 미국 그 이제 국영 미국의 소리. 미국의 소리죠. 네. 거기에서 노골적으로 뭐라 했어요. 예. 이거 야당이 너무한 거 아니냐. 예. 한덕수 탄핵은 잘못한 거다. 잘못한 거다 이렇게 예, 얘기했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강력 비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최상목을 지지해요. 다 이제 자기들 꼬봉이니까 네. 우리 꼬봉이들 건드리지 말라 이런 얘기인데 최상목을 지지해서 민주당에서 또 최상목을 일단 믿어주고 한번 해봐라 네네. 그랬더니 또 뒤통수 쳤잖아요. 뒤통수를 크게 친 거죠. 그렇죠. 특검 받아주지도 않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화가 나서 탄핵 비슷한 언급을 하자 예. 난리가 났죠. 바로 음. 국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막 터져 나오고 예. 미국에서도 최상목 지지를 하려고 블링컨이 날라왔습니다. 아. 직접 날라와서 블링컨이 온 이유가 거기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저는 그게 크다고 봐요. 어. 최상목에 힘을 실어주고 힘을 실어주려고. 한국 정계 개편에 대한 모종의 지시를 하기 위해서 왔을 수 있다. 어허. 자, 그렇게 본다면 미국 입장이 분명히 드러나는 건데 미국은 한국의 극우 세력의 몰락을 바라지 않는다. 예. 그래서 최대한 이재명 대표를 사법살인하고 헌재 판결을 늦추고 네네. 사법살인하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없는 조건에서 대선 치르기를 바라는 거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가 재집권하기는 어려울 수 있단 말이에요. 선생님 오늘 뭐 여론조사 보니까 김문수가 1위라는데요. 아 그래요? 하여튼 그렇게 됐을 때 재집권하기가 어려워졌을 때는 예. 뭐 누구를 밀더라도 이재명 대표보다는 낫다고 보는 것이고 아하. 혹시 그것까지 실패해서 사법살인에 네. 실패해서 이재명 대표가 대권 주자로서 당선이 확실시된다 하면 그때 이제 길들이기를 집중적으로 길들이기 하려고 할 했죠. 거다. 자, 이런 식으로 아마 플랜을 쫙 짜놓고 시도하고 있을 텐데 현재는 어쨌든 입장은 윤석열 일당을 보호한다. 보호한다. 이게 이제 미국 입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윤석열이 지금 이거를 믿고 있는 것도 있겠네요, 그럼. 지금. 보수층이 그거 믿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성조기를 들고. 네, 윤석열만 버린 거지 우리를 다 버린 게 아니야. 아, 우리를 다 버린 것은 아니다고 하는 믿음. 네. 그 이제 저는 궁금한 게, 이 미국 의회 조사국에서 낸 건데요. 네. 우선은 왜 이재명을 이렇게 싫어하냐. 이게 좀 궁금해요. 이재명은 기본적으로 공익 추구형 정치인이 있잖아요. 네. 그럼 국민 미국 추구형은 아닌 건가요? 네, 미국 추구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을 어쩔 수 없이 좀 우호적 발언을 하는 것은 네네. 뭐 외교적 분쟁을 막거나 대권에 유리하기 때문이지 항상 국민을 그래도 받들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정치인이란 말이죠. 좀 보기 드문 유형인데 네네. 그런 사람을 미국이 좋아할 수가 없어요. 아하. 왜냐하면 미국을 추종한다는 것은 곧 국익을 해치는 게 되고 예. 국민을 배신하는 게 됩니다. 윤석열의 길이죠. 윤석열의 길이죠. 네. 이 길로 안 갈 것 같은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 어지간히 그런 불안감이군요. 네, 어지간히 우리가 막 압박하고 뭐 회유하고 하면 좀 말을 들을 것 같으면 아니 뭐 이낙연 같은 사람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예. 근데 그런 스타일이 아니니까 네네. 아 지금 말을 저렇게는 하지만 아하. 막상 우리가 한국 국익에 반하는 예. 한국 국민에게 손해가 되는 어떤 행동 정책을 요구했을 때 이재명이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 네. 그거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못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미국은 그 나라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진짜 애국자는 싫어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대체로 반미로 돌아서거든요. 근데 자기들 말을 잘 듣는 맹훈을 좋아합니다. 이승만 같은. 그래야 지들이 자기 이익을 관철할 수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윤석열도 좋아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그런 쪽의 인간으로는 안 보는 거죠. 이건 대단한 어떤 영광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네, 미국에서 네네. 이재명 대표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막 밀어준다 그러면 네. 이재명 대표 나쁜 사람인 거예요. 미국에서 매국노로 봤다는 뜻 아니에요. 네네. 근데 의심하고 견제한다는 얘기는 미국도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공익 추구형 정치인이라는 사실을 것을 증명해 준 거다. 알고 있다. 어느 알고 정도. 있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또 이제 특히 이재명 대표가 이제 민심에 민감한 그렇습니다. 그런 정치인이고 또 그렇죠. 사실 저는 이번에 이제 한독수 날릴 때 네. 그때 멋있더라고요. 그게.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직전에 남태령이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남태령 같은 거를 보면서 우리 촛불 국민들의 마음 네. 이걸 보면서 이제
사실 그때 미국이 계속 한덕수 지지했거든요.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갑자기 네. 강력하게 성명을 내고 한덕수를 네, 확 쳐버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촛불 민심에 기반해 있다. 이재명 그렇죠. 대표. 이게 불안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이재명 대표 분석하면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약간 길을 벗어날 수도 있지만 네네네. 국민을 배신할 만한 인물가는 아니다. 그런 정치인은 아니다. 네. 국민을 배신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민심이 강력하게 요구하면 네. 이재명 대표가 그걸 거역하면서 민심에 역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게 미국에겐 제일 큰 불안 요소인 거죠. 좀 미국이 지금 굉장히 불안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윤석열만큼 불안한 것 같아요. 이재명 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저는 이제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이게 이제 미 의회 조사국에서 이렇게 발표한다는 거는 어느 나라로 놓고 보나 이건 완전히 심각한 내정 간섭이지 않습니까? 내정 간섭이죠. 근데 이거를 진네들의 속마음일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걸 왜 발표를 하냐고요, 왜? 은밀하게 해야 되잖아요. 은밀하게 해야 되는데. 네, 급해요 미국이 지금. 그래요? 그만큼 마음이 급한 거예요. 한국 상황이 자기들의 통제권 밖으로 벗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특히 국민항쟁의 폭발은 미국은 항상 예견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실 그런 나라가 없잖아요. 그런 나라도 없고. 그런 나라가 없어. 그렇죠. 어지간하면 한두 번 말로 제압되고. 작전하면 다 되는데 그대로. 그렇죠. 저 나라는 왜 이렇게 안 되냐 작전이 안 먹혀요. 작전이 안 먹혀. 국민들이 막 거리로 나와가지고. 거리로 나와가지고 눈 내리는데 킬세스로 남아 있어 사람들이. 그런 것들 때문에 미국이 제일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 한국에서 국민항쟁이 폭발해서 혁명적 상황으로 네. 통제불능의 사태로 가는 거. 자기들이 그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만큼은 막아야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급박해진 거고 조급해진 거고. 네. 그러니까 비공개선을 통해서도 당연히 작업을 하겠지만 공개적으로도 막 신호 보내는 거예요. 대놓고 보내는 거다 지금. 네, 지금 급하니까. 난 니네 편이야. 네. 적폐들한테 신호 주고. 맞습니다. 이재명 쪽에는 야, 날리지 마. 최상목 건드리지 마. 네, 그런 거죠. 사법 기다리고 있어. 네. 이런 거네요. 제가 그래서 그때 계엄 이후에 그랬잖아요. 실시간 내정 간섭을 하는 것 같다. 이런 적이 없었는데. 그때 골드버그가 막 계속해서 만났죠. 네. 뭐 우원식 의장이랑 싹 다 만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계속 뭐 미국 국무부, 백악관 이런 데서 계속 언급을 하잖아요. 네, 한국 정치 상황. 그랬죠. 내정 간섭이거든요. 네네.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근데 한국에 대해서 유독 그렇게 한다는 것은 네네. 한국이 완전히 자기들의 식민지라는 것이 반영된 행동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너무 급하다 상황이 이걸 네. 그대로 놔두고 은밀하게 뭔가 공작을 하기에는 이제 너무 다급한 상황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거를 보통은 이제 미국이 그동안 공작을 해온 걸로 보면은 역사를 보면 분명 속마음은 그럴 건 분명한데 맞죠. 그래도 그 마음으로만 갖고 있는 거고 싹 네. 작업하고 또 한쪽으로는 좀 이렇게 말하자면 이재명을 또 달래기도 하고 걔네 네. 입장에서는 뭔가 네. 그렇게 가는데 좀 그럴 수가 없는 그렇죠. 모양이에요. 네, 그 정도로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없는 모양이에요. 네, 게다가 정권 교체기에 들어섰잖아요. 그러니까요. 미국도. 그러면 걔네들도 선생님 네. 예를 들면 약간 이제 블링컨이 그런 미국의 작용으로 온 거 아니냐고 하시는 건데 사실 블링컨은 바이든의 블링컨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트럼프의 블링컨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같은 궤를 한다. 그러니까 와서 작업을 치고 가는 거죠. 열심히. 네오콘 입장에서는 어쨌든 한국의 자기들의 추종 세력들을 살려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된다 그래서 그날로 미국에서 네오콘이 다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또 네오콘들이 갑자기 오늘부터 네네.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던 짓을 안 하겠어. 달라질 거야 이러지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은 지금 선생님 하신 말씀은 기본은 지금 이 네오콘들의 작업 여기에 있다고 본다 이런 바이든 말씀이시군요. 쪽, 그렇죠. 바이든 쪽, 블링컨 쪽, 의회 조사국도 마찬가지고. 트럼프는 지금 단계가 네네. 와우 하는 단계잖아요. 아니 일론 머스크가 네. 이 스탑 더 스틸 그 들고 있으니까 그거를 공유하면서 와우 이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계엄 해제됐을 때도 와우 했어요. 걔는 약간 그 그냥 와우밖에 모르나 봐요. 그냥 와우예요. 그냥. 걔가 진짜 들소 아니에요 혹시 일론 머스크가?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뭐라 그랬냐면 내막을 알고 싶다 그랬나? 어떤 일이 벌어지고 모르는 거야 아직 자세히. 네네. 그리고 관심도 많지 않아요. 트럼프 쪽은 아마도 제가 볼 땐 그럴 거예요. 트럼프의 어떤 스타일상 니네끼리 지지고 볶고 내전을 하든 말든 싸워서 이기는 놈이 와라 나한테. 그런 쪽. 그 대신 전쟁만큼은 막겠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지면 곤란하니까. 트럼프 입장은. 네. 그래서
이번에 계엄 사태에서도 트럼프 쪽 역량이 총동원돼서 어떻게 계엄을 좀 저지하는 쪽으로 작용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 어쨌든 한국에서 전쟁이 한반도에서 발발하는 것은 막으려고 하겠지만 아하. 일일이 정치 쪽에 개입을 해서 누가 이기고 지도록 할 정도의 정보력이나 이런 쪽은 없고 관심도 크지 않다. 그냥 지지고 볶고 싸워서 이기는 놈이 오면 그때 상대하겠다는 그런 입장이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미국의 그 기본 힘은 이 네오콘이라고 봐야 되는 거군요, 선생님. 현재까지 그렇죠. 네, 왜냐하면 기본 힘은 기득권이라고 하면 미국의 주류 세력이잖아요. 미국 건국 이후 지금까지 미국을 지배했던 주류 세력이에요. 우리로 치면은 이 적폐들의 기득권 체제 그렇습니다. 이것처럼 그 중에 핵심 세력들인 그렇습니다. 거죠. 네, 그러네요. 예, 그리고 뭐 어찌 보면은 딥스테이트라고 불리던 예. 미국을 지배하는 실질적인 그렇군요. 지배자들입니다. 이해 좀 이해가 됐습니다. 트럼프는 거기에서 등장한 새로운 네, 지배 네. 세력 중에 일탈된 그룹이에요. 네. 그러나 지배 세력이고. 이 새로 이제 그 세력이 커지면서 네. 네오콘과 대결을 할 정도까지 이 세력이 팽창한 거지. 네. 사실 처음에 트럼프가 등장했던 1기 때에는 그 세력이 미미했기 때문에 예. 트럼프가 네오콘들에게 포위당해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음흠.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번에 네오콘하고 일전을 불사할 각오를 가지고 벼르고 이제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런 정도로 이제 대등하게 한번 싸움을 해볼 정도로는 성장한 거지. 사실상 주류 세력이 아니에요. 기득권 네오콘입니다. 주류는 네오콘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쪽, 네네. 중동에서 전쟁을 계속하는 쪽, 한반도의 긴장 구조를 계속 추진해왔던 쪽은 다 네오콘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갑자기 트럼프 취임을 앞두고 손을 다 털지는 않겠죠. 예. 취임한 뒤에도 그렇고. 아니 그 말씀하시니까는 그 이제 우크라이나의 북한 파병 네. 관련된 뉴스 있지 않습니까? 계속 나오죠.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저는 이게 이제 윤석열이 계엄과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이거를 쓴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윤석열이 지금 계엄 실패했는데도 우크라이나에 북한군 갔다는 거는 네. 가짜 뉴스인데 금방금방 드러나는데도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은 결국은 미국이 하는 건데. 그렇죠. 이거를 왜 하나 계속 그러니까 그게 궁금했거든요. 네오콘은 윤석열을 네오콘은. 날리고 가능하다면 최상목 대통령, 네네. 뭐 한덕수 대통령 이런 사람들을 앉혀서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과 이건 계속 파병을 하려고. 계속 추진하려고 할 생각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작업들을 계속 하는 거죠. 네.